안녕하세요. 오늘은 FCT에서 조건부 서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에뮬레이터를 보시면 지난 영상에서 코로나19로 재택 치료 중인 학생들의 출석을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해제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뷰도 함께 설정해 보았는데요. 자가격리 해제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재택 치료 중인 학생들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이미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된 학생도 있을 것이고 현재 가정에 머물며 재택 치료 중인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시각적 효과를 이용해서 현재 재택 치료 중인 학생들의 자료를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란 기능을 이용할 텐데요.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하는 조건부 서식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앱 메뉴를 클릭하고 상단의 하위 메뉴 중에 Format Rules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게 조건부 서식에 해당합니다. 클릭하고요. 말 그대로 특정한 조건을 이용해서 그 조건이 참인 경우에 사용자가 설정한 서식에 적용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우리가 만들 규칙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자가격리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규칙은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요. 목록에서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 선택하고 바로 이 부분에 규칙을 설정하고요. 그 아래 목록 상자에서 우리가 만든 규칙에 적용될 칼럼을 선택하면 됩니다. 조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드는 규칙은 현재 가정에 머물며 재택 치료 중인 학생들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만드는 규칙이니까요.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에 있는 격리 해제일이 오늘 날짜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날짜는 today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지금 입력한 함수의 의미는요. 대괄호를 이용해서 입력한 내용은 칼럼에 해당하죠. 그래서 격리 해제일 칼럼에 있는 모든 값을 오늘 날짜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격리 해제일이 오늘 날짜보다 큰 경우가 있다면 true가 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이 규칙을 적용할 칼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학번에 해당하는 아이디 학생 선택하고요. 격리 해제일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칼럼의 조건을 설정하고 싶을 때는 칼럼 이름을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여러 개의 칼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일 선택하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 이름이랑 입력 날짜까지 추가해 볼까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요. 여기 이 부분과 아래쪽에 텍스트 포맷을 이용해서 서식을 설정하면 됩니다. 글자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텍스트 서식은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보고요. 볼드체로 하고 저는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저장해주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설정한 조건과 일치하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요. 우선 학생을 선택해야죠. 여기 목록을 보면 학생들의 학번이 모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방금 전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기 값으로 격리 해제일이 오늘로 입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조건과 일치해서 규칙을 적용한 학생의 학번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요. 제일 첫 번째 학생 선택해 볼까요? 격리 해제일은 편의상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가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해제일을 입력하기 위해서 달력 버튼을 클릭하고요. 해제 예정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날까지 가정에서 재택치료하는 기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날짜 선택하고요. 저장하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격리 해제가 끝난 학생들은 기본 서식인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현재 자가격리 중인 학생은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죠. 쉽게 구별되어서 편리하죠.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할 때도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학생들의 목록은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선택 과목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선택 과목 디테일 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디테일 뷰에 있는 학생의 목록은 실제로는 학생 인라인 뷰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디테일 뷰에 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학생 목록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려면 학생 테이블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일단 학생 테이블에 가서 어떤 자료를 이용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메뉴 선택하고요. 학생 테이블에 가서 현재 학생 테이블에 입력되어 있는 칼럼들을 보면 자가격리 날짜와 관련된 데이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자가격리 해제라는 이름의 벌추얼 칼럼은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이 학생 테이블과 연결을 설정할 때 앱시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칼럼인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에 데이터가 입력되면서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번 자료를 이용하게 되는데 누가 이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고 있는지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에서 키 칼럼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 목록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기 위해서 학생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 학생 테이블에는 자가격리 해제와 관련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버추얼 칼럼을 하나 만들어서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에 있는 격리 해제 날짜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Add Virtual Column 클릭하고요. 칼럼의 이름은 학생 격리 해제라고 해보겠습니다. 격리 해제 날짜의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여기 앱 포뮬러에 어떤 수식을 입력해야 될까요? 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 ER 다이어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이 학생 테이블과 관계를 형성하며 하위 테이블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위 테이블에서 상위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올 때는 역참조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위 테이블에서 하위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올 때는 이 역참조 표현식을 사용할 수 없고요. sele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select 함수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에 있는 격리 해제일을 가지고 올 것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올 정보에 해당하는 테이블명과 칼럼명을 입력해주면 되고요. select 함수의 두 번째 인수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한 조건을 입력해주는 것인데요. 여기 격리 해제일 칼럼에서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AND 함수를 사용했고요. 이 AND 함수는 괄호 안에 쉼표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조건을 나열하고 그 모든 조건이 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true를 반환하게 되죠. 첫 번째 조건은요. id 학생 칼럼에 입력되어 있는 전체 자료 중에서 여기서 this row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select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 학생 테이블의 현재 행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행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와 동일한 값을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id 학생 칼럼에서 한 행 한 행 반복하면서 select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 행의 id 학생 값과 동일한 값을 모두 찾게 됩니다. 지금 여기 예시에서는 동일한 두 개의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격리 해제일 날짜를 가지고 올 텐데요. 여기 AND 함수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이 격리 해제일 날짜가 오늘 날짜보다 큰 경우만 찾아오겠다고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 오늘 날짜가 10월 말이라고 하면은 10월 31일보다 더 작은 날짜인 10월 1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되겠고요. 10월 31일 이후의 날짜인 이 11월 1일 데이터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1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버추얼 칼럼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수식을 복사해서 수식 입력창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밑에 수식에 오류가 없다는 표시가 나왔기 때문에 테스트 버튼 클릭해 볼까요? 결과를 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격리 해제일을 정상적으로 잘 찾아주었습니다. 다시 수식 입력창으로 돌아가서 저장해 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방금 만든 학생 격리 해제일이라고 하는 버추얼 칼럼은 우리가 select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 타입이 됩니다. 리스트 타입은 목록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select 함수는 조건에 맞는 모든 값을 찾아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 타입이 목록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가 되면 우리가 날짜를 비교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려고 할 때 날짜는 date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져야 하는데 리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리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을 강제로 date로 바꾸고 내용을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타입은 date로 수정을 하고요. 여기 수식도 조금 수정해야 되는데 여기 select 함수 앞에 max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줄 텐데요. max 함수는 말 그대로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여기 select 함수가 조건에 맞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왔을 때 max 함수를 사용해서 가장 큰 값에 해당하는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죠. max 입력하고요. 괄호 열고 수식 제일 끝에 와서 max 함수에 닫는 괄호 저장하겠습니다. 전체 내용 저장하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 타입이 date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오류 메시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 볼까요? 앱 메뉴에 가서 Format Rules 새로운 조건을 설정할 것이죠.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까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격리 해제일 언더바 학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은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방금 우리가 만든 버추얼 칼럼은 학생 테이블에 격리 해제일에 해당하는 내용이 입력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조건부 서식에서는 그 날짜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입력하는 수식 입력창 클릭하고 단순하게 여기 학생 테이블에 우리가 방금 만든 학생 격리 해제일이 오늘 날짜보다 큰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데이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수식에 이상이 없다는 체크 표시 나왔고요. 테스트 버튼 클릭해 볼까요? 여기 Y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나 봅니다. 다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서 저장하고 조건부 서식은 아이디 학생과 이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칼럼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러 개의 칼럼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에 내려와서요. 텍스트 색깔을 붉은색으로 하고 서식은 글자 포인트를 조금 키우고요. 볼드체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장해 보겠습니다. 방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글자 크기가 작아서 조금 더 키웠습니다. 이제 에뮬레이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처음 화면이겠죠. A, B, C에 해당하는 선택 과목 중에 현재 A반 수업이라고 가정하고요. A를 선택하면 이렇게 현재 자가격리 중인 학생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붉은색 이름의 학생을 보는 순간 현재 교실에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라는 것을 깨닫고 출석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죠. 오늘 영상은 조건부 서식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건부 서식과 관련된 추가적인 몇 가지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